지금부터 2020년 3월 국제수지 잠정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분은 박양수 경제통계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계국장 박양수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3월 국제수지 편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경상수지는 62.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2012년 5월부터 83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내다가 지난해 4월 일시적으로 적자로 돌아섰으나 이후 1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상품 수지의 경우 수출이 수입보다 더 감소하면서 흑자 규모가 전년 동월에 83.4억 달러에서 70억 달러로 축소되었습니다. 상품 수출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3.3%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대중국 수출의 부진이 지속되고 해외 생산, 즉 가공무역 등의 수출이 감소하는 데다가 주요 수출 품목의 단가 하락 등에 주로 기인한 것입니다. 상품 수입은 국제유가 하락,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원자재 및 소비재 수입이 둔화되었으나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자본재 수입의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0.6%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지적재산권 사용료 수지 개선 등으로 적자 규모가 전년 동월 21억 달러에서 14.6억 달러로 축소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는 전년 동월에 일회성으로 거액의 특허권 사용료 지급이 있었는데 그 영향이 해소되면서 적자 규모가 9.5억 달러에서 5.5억 달러로 큰 폭 축소되었습니다. 반면에 여행 수지는 적자 규모가 전년 동월 1.7억 달러에서 3.7억 달러로 확대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출입국자 수가 모두 급감하였는데 그 적자 규모는 그러다 보니까 전월에 비해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년 동월에 여행 수지 호조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 기저 효과로 전년 동월 대비 적자 규모는 증가한 것입니다. 본원소득 수지는 배당 소득 수지를 중심으로 전년 동월 6.1억 달러 적자에서 9.3억 달러 흑자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3월에 계절적으로는 배당 지급이 큰 시기인데 전년 동월과 비교해 보면 외국인 투자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환율 상승에 따른 배당 유인도 축소됨에 따라 배당 지급이 감소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이전 소득 수지는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이전 소득 수입이 증가하고 이전 소득 지급은 감소하면서 적자 규모가 전년 동월 5.8억 달러에서 2.3억 달러로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계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 금융계정은 순자산이 57.7억 달러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직접 투자는 내국인의 해외 직접 투자가 34.6억 달러 증가하고 외국인의 국내 직접 투자는 9.9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증권 투자의 경우는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가 13.3억 달러 감소하고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는 89.6억 달러 감소하였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며 외국인의 채권 투자는 차익거래 유인 확대 등으로 증가를 지속하였습니다. 파생금융상품은 23.3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기타 투자는 자산이 169.8억 달러 증가하고 부채는 147.4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준비자산은 89.2억 달러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월 중 국제수지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3월까지 1월부터 3월까지 즉 2020년 1, 4분기 중 국제수지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1, 4분기 중 경상수지 흑자는 136.1억 달러로 전년 동기 121.9억 달러에 비해 14.2억 달러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상품 수지는
수출이 수입보다 크게 감소함에 따라 그 흑자 규모가 전년 동기 195.2억 달러에서 153.4억 달러로 축소되었습니다. 상품 수출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4.5%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세계 교역량이 감소하고 EU 지역 내에서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등으로 해서 지역적으로는 대중국 및 EU 수출이, 품목별로는 승용차, 석유화학 제품, 그다음에 철강 수출이 부진한 데 주로 기인한 것입니다. 상품 수입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하였으나 그 감소세는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이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민간 소비가 위축되면서 원자재 및 소비재 수입이 함께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또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자본재 수입은 증가한 결과입니다. 서비스 수지는 여행 수지와 운송 수지를 중심으로 계산됨에 따라 적자 규모가 전년 동기 71.8억 달러에서 52.8억 달러로 축소되었습니다. 여행 수지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출국자 수가 입국자 수보다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적자 규모가 전년 동기의 25.4억 달러에서 21.7억 달러로 축소되었습니다. 운송 수지 역시 적자 폭이 전년 동기 6.6억 달러에서 2.8억 달러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세계 교역량이 둔화되는 가운데서도 원자재 운임 단가가 하락하면서 우리의 운송 지급이 운송 수입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한 것입니다. 본원소득 수지는 지난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실적 부진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 앞 배당소득 지급이 감소함에 따라 그 흑자 규모가 전년에 15.2억 달러에서 38.6억 달러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소득 수지는 환율 상승 등으로 개인 이전소득 수지가 개선된 데 힘입어서 적자 규모가 16.7억 달러에서 3.2억 달러로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계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분기 중 금융계정 순자산은 138.2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주요 특징을 보자면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는 1분기 중에 78.8억 달러 증가하였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는 해외 투자 펀드, 연기금 등을 중심으로 100.9억 달러 증가하였으며 해외 채권 투자는 기관 투자가 등을 중심으로 22.1억 달러 감소하였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는 1분기 중에 26.8억 달러 감소하였습니다. 외국인의 주식 투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의 침체 우려 등으로 122.7억 달러 감소한 반면 외국인의 채권 투자는 공공자금 유입을 중심으로 96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수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출입기자단 전소영 간사께서 지앞에 대신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이데일리 원다영 기자, 신화일보 이소연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코로나19가 3월 달에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일단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3월 경상수지 흑자의 가장 큰 원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두 가지인데요. 코로나19가 상품 수지 및 서비스 수지에 미친 영향. 이 코로나19가 본격화된 게 우리나라하고 중국에서는 2월이었죠. 그 후에 3월 중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에 수출이 그 감소 폭이 글로벌리 전체로는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품 수지가 흑자 폭이 주는 게 그렇게 제한적으로 작용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 한편에 있어서 또한 서비스, 아까 말씀드린다면 중국이랑 이런 부분에 수출은 줄었지만 다른 나라, EU, 미국 등에 있어서 수출은 영향이 크게 받지 않아서 이 부분에서 상품 수지의 영향도는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서비스 수지의 경우, 예를 들면 여행 수지 같은 경우에는 출국자 수하고 입국자 수가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출국자 수가 입국자 수보다 많기 때문에 이거 여행 수지에는 약간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
그거가 이제 2월에 비해서는 3월의 여행 수지가 약간 개선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전년 동기 3월에 너무 그 흑자 여행 수지 폭이 엄청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저효과로 지난해보다는 줄었지만 전월보다는 좀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까지는 코로나19의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렸고 3월 흑자의 가장 큰 영향, 그러니까 3월의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상품 수지가 이제 흑자 폭이 줄었죠. 그렇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나 본원소득 수지, 이전 수지 이것 부분에서 계속 개선세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흑자 폭이 조금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두 번째 질문은 비즈니스워치 김학선 기자, 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신화일보 이소현 기자가 4가지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 수지의 흑자 전환 이유에 대해서 일단 질문을 했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의 주식 투자가 89억 6천억 불 감소로 역대 1위 감소폭을 나타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본토의 역송금 물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세 번째는 3월 달에 자본 수지 항목을 보면 기타 투자 자산과 현금 및 예금이 119.8억 불로 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했고요. 혹시 이게 외국인 주식 순매도와 관련한 달러 자금이 이제 원화 계정에 남은 것이 원인인지, 그렇다면 외국인의 재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타 투자 부채 계정에서 차입이 151억 불 늘었는데 왜 이렇게 늘었는지, 혹시 한미 통화 수합 대금이 남아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질문이 여러 가지고 또 디테일한 것도 많아서 중간에 제가 저희 팀장님께 부탁드려서 일부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투자 수지 흑자 요인, 이거는 가장 크게 말하면 배당금 지급 규모가 상대적으로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3월과 4월에 배당금 지급이 상당히 많은 월인데 지난해에 외국인 투자, 우리 국내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수익성도 악화됐지만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수익성도 악화됐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배당분이 좀 줄어들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환율이 최근에 약세, 환율이 상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배당금을 외국으로 가져가야 될 유인이 상대적으로 줄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작용해가지고 투자 수지가 흑자 쪽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팀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고요. 세 번째 기타 투자자에서 현금이랑이 늘어난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내 주식이 순매도가 일어났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달러에 대한 그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리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파생금융 상품의 손실 등이 실현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여기에서 또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죠. 또 주가지수 선물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해외 파생 상품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마진콜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차입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 대응해서 외환 시장에서는 외환 당국의 입장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이제 준비 자산을 약간 감소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국내 은행들의 경우나 외은 지점인 단기 차입, 그러니까 기타 차입을 통해서 그걸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 또 하나는 예금 취급 기관들이 글로벌리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니까 유동성 자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치가 늘어나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 질문, 외국인 주식 투자 쪽에서 감소 역대 1위, 역송금 물량, 그다음에 외국인의 순위, 원화 계정에 얼마 남아 있고 재투자할 거냐, 그다음에 기타 투자 부분에서 한미 통화 수합과 관련된 부분은 팀장님이 잠깐 설명해 주시죠. 예, 혹시 발음이 잘 전달 안 되면 마스크를 중간에 벗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주식 투자가 89.6억 불 감소해서 역대 1위인데 관련해서 역송금 물량이 얼마나 되냐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부는 역송금이 되고 일부는 이제 국내에 남아 있습니다만 그것의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타 부채 계정, 그래서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다시 재투자될 거냐 아닐 거냐도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투자 부채 계정에서 차입이 151억 불이 늘었는데
이게 한미 통화 수합 대금이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차입이 151억 분 늘은 거는 그 은행들이 그 차입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그 차입의 대부분이 이제 단기 차입이었는데요. 3월 달에 이제 외환시장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일단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차입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한미 통화 수합 대금이냐고 이제 여쭤보셨는데, 질문 주셨는데요. 한미 통화 수합 자금은 아닙니다. 그 국제 수지에서 그 수합은 잡히지 않고 수합에서, 그러니까 파생 거래에서 그 손실이 발생했을 때 잡힙니다. 그냥 수합이란 건 서로 바꿨다는 얘기인데요. 그럴 때는 자산과 부채가 똑같이 같은 금액이 늘어났다고 보고, 근데 파생 상품은 여기 보도자를 보셔서 알겠지만 다른 건 자산 부채로 안 하는데 파생 상품은 한 줄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산 마이너스 부채 순자산으로 잡는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발음이 잠깐만 벗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생 상품은 자산과 부채의 마이너스란 순자산을 잡는데 수합이란 거는 그 정의에서 자산과 부채를 바꿨다는 거, 동일한 금액을 바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수합에서 나중에 그 손실이나 이익이 발생하면 그때 여기 파생 금융상품 쪽에 잡아주지만 이건 한미 양국 간의 통화 수합에서는 뭐 손실 같은 게 발생할 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 반영되지도 않을 거, 앞으로도 반영되지 않을 거고 들어왔을 때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답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뉴스원의 민정혜 기자,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의 질문입니다. 질문 3가지인데요. 먼저 4월 달 무역 수지가 99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4월 경상 수지 역시 마이너스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한국은행의 전망, 또 마이너스를 전망한다라면 그 폭과 무역 수지 외의 변수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4월달 배당금 지급으로 향후 외국인 주식 매도와 관련한 경상수지 마이너스 가능성이 큰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4월달 경상 적자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충격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더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질문했는데 비슷하게 연결되니까 한꺼번에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통관 기준으로 무역 수지가 9.5억 달러 적자, 이거가 엄청 오랜만에 일어난 것이죠. 이렇게 그 99개월 아까 그렇게 그렇게 오랜만에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경상 수지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 대한 생각들이 많고 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게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4월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액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연간 전체로 우리가 배당금 지급되는 것 중에서 4월 중에 대부분 한 30% 이상이 집중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4월에는 본원소득 수지다. 이것이 악화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원소득 수지는 악화되는데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것은 상품 수지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품 수지의 폭이, 흑자 폭이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 가지고 장나라처럼 잠시 그 일회성으로 일시적으로 적자를 나타날 수도 있고 흑자를 나타날 수도 있고 이렇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국이나 EU 등의 일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3월 중순 이후에 이제 전세적으로 확산이 됐죠. 그러면서 EU나 미국이랑 이런 데서 크게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4월에 24.3%나 감소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통관기준 무역 수지가 2012년 1월 이후 99개월 만에 9.5억 달러 적자로 전환을 하게 된 거죠. 이는 국제 수지 기준과 이제 통관 기준의 이제 상품 수지, 무역 수지 간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상품 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4월에 외국인에 대한 배당 지급이 늘어나는 데다가 이쪽에 상품 수지 흑자폭이 크게 줄고 심지어 마이너스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다면 4월 중 경상수지 적자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외국인 배당 지급이 아까 잠깐 설명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2019년에 기업의 실적들이 악화되면서 전년에 비해서 약간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또한 최근에 환율이 상승이 이전 수지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제가 현 시점에서 4월 경상 수지를
단정적으로 규모가 어떻게 된다는지를 말하기는 약간 애매한 때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저하면서 적자 가능성이 크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으로 그럴 거냐 장기적으로 할 거냐 이렇게 연결되는데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게 3월 중순 이후죠. 4월에 미국과 EU 등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우리나라가 대미국, 대EU 수출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에는 배당 지급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4월은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배당 지급의 요인이 사라지는 5월 이후로가 이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5월 이후는 배당 지급의 요인이 사라져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롯이 상당 부분이 결국에는 무역 수지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것에 좌우된다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기 때문에 소비재나 우리 자본재 수입은 지속적으로 부진이 완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상황이고 수출은 글로벌리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이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수출에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이거는 우리의 무역 수지 쪽에 악화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5월이랑 이때는 약간 안 좋은 방향으로 경상수지가 부진 악화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거다. 전년에 비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리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이 된다면 우리의 수출도 늘어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코로나19의 진전 속도, 그다음에 언제쯤 방향을 틀 거냐, 어느 정도 강력하게 영향을 주다가 이게 완화될 거냐에 따라서 금년도 경상수지에는 영향 정도가 결정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자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